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담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끝나서 차분히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제기했던 대안들에 대해서 촘촘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걱정인 것은 이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정부 내에서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야당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왔는지, 더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진상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 이 분노와 실망을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역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주도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을 내세우는 것이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어떻든 오늘 제기한 문제들, 구체적인 방법론들, 국가재난 시스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소위 관료 마피아라고 얘기했던 대한민국 청와대부터 청해진까지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사회 각 분야에 도처에서 기생하고 있는 이권 집단들을 어떻게 혁파해 나가느냐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혁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소속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에서 밝혔듯이 그 사유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지난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난 백혈병 발병을 삼성이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성은 백혈병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번에 경영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헌법 위의 존재가 아니기에 이제 상식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서슴지 않는 무노조 경영의 철회는 그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서 비로소 존경받는 기업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바꾸는 이른바 해석개헌으로 자유대의 한반도 진출과 같은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군국주의의 신호탄이며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명시적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력합니다.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추인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최대의 피해자였던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해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이 집단적 자위권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을 앞장세워서 이 동북아의 안정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북아 평화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당장 중국이 극렬 반발하고 있고 한반도는 중국을 겨냥한 신냉전 구도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은 이러한 대립 속에서 그 해결이 더욱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한반도가 다시 냉전의 수용돌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양해하는 각서 추진도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도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과거사 문제의 정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고 염호석 본부장의 자살 소식은 참으로 애통합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고 염호석 분회장의 3월 임금이 70만 원, 4월 임금이 41만 원이었습니다. 어제는 경찰이 장례식장에 난입해서 고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을 탈취한 그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우리의 노동 현장은 이윤 보장을 위해 생명을 유린당하는 또 하나의 세월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생명의 존엄성에 뿌리 내리고 노동의 가치로 꽃피워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해경 해체를 비롯해서 반피와 척결과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잘 실현된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와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개혁의 성패는 개혁의 주체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책임이 조직화된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이 조직 좀 개편하고 밀어붙인다고 개혁이 성공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 쇄신입니다. 곧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의 국가 개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 쇄신이라고 봅니다. 내각 총사 때뿐만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분열의 정치를 안내하고 그리고 공안 통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또 무능한 수첩 장관들은 과감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합의 정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개조되려면 세월호 참사의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개혁 에너지로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 제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수용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또 비판적 시민 세력을 억눌러 왔던 독선과 분열의 정치 대신에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너져버린 지금 사법정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우려하는 것은 권력 앞에 검찰의 칼이 휘어지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부터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까지 수많은 불법 부정이 있었습니다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의 시녀로서 오명이 더 씌워진 검찰을 그대로 두고 국가 개조는 거부성설입니다. 또 지난 정권에서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온 권력의 언론 장악 시도가 최근 KBS 사태의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접 KBS 사태, KBS 청와대 개입설을 밝히고 일반영 사장을 해임하는 등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